오늘은 성균관대 IBS 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의 Computational Cognitive Affective Neuroscience 랩에서 줄여서 코코안 랩이죠. 코코안 랩에서 랩 컬처 디자이너를 맡고 계신 김홍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작년에 박사 학위 받고 지금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김홍지라고 합니다. 네. 저하고는, 김원지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같은 지금 계시는 코코안 랩에 저도 이제 석사 학생으로 조인을 2017년에 했었고, 그때 홍지 씨도 있었죠. 그때 누가 먼저 조인을 했던가요? 비슷한 시기에 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조금 더 먼저 와서 저는 인턴 하고 아, 있었고, 맞아, 맞아. 인턴. 네, 그래, 맞아요. 교수님이 오셔서 석사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그 코코안 랩을 거의 먹여 살렸죠, 처음에. 예, 창단 멤버로 거의 이제 코코안을 설립한, 이제 초기 멤버 중에 하나인데, 아, 그때 같이 오고, 저는 그래서 석사를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한 2년 더 석사 후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박사 유학을 왔고, 그리고 이제 홍지 씨는 거기서 이제 계속 박사 과정을 하시고, 지금 최근에 졸업하셨죠? 최근에 언제 졸업하셨죠? 저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아, 작년 24년 8월. 8월. 오,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거의 1년이 어, 됐어요. 어떻게, 와, 시간이 너무 빨라요, 요즘. 그래서 지금 1년이 벌써 지났군요. 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미국에 이제 교환학생을 오시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제가 유학을 온 여기 다트머스 컬리지에 이제 오게 돼가지고, 저희가 또 1년을 같이 살았죠. 그쵸. 저희가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네. 먹던 사이입니다. 네네네. 네. 거의 그래서, 하숙집처럼 잘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1년 아, 동안 아주 편하게 다투면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연이 우리가 되게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구상을 할 때 이제 홍지 씨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또 이제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뭐 영광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연구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연구를 하는 거랑 또 이제 연구를 우리 하는 생활들, 일상들 이런 걸 좀 기록의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좀 서로의 우리도 뭐 만나서 맨날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런 네.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빌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홍지 씨는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네, 제가 조금 전에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사실 과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뇌과학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의 일부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어, fMRI라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요. 이제 흔히들 병원에서 찍는 MRI 기계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뇌의 혈류 양이 어디로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징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이제 뭐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 제 목적이고 그러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결국에는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혈류의 그 산소 레벨을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죠. 볼드 시그널이.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인 신경 신호의
직접적인 측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증거가 누적돼 와서 그 간접적인 신호로 어, 이제 왜냐면 사람은 동물 연구처럼 이렇게 동물 연구는 그렇게 하잖아요. 침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비침습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 이 펑셔널 MRI를 그 MRI 기계는 똑같죠. 병원에서 쓰는. 그래서 실제로 네. 병원에서도 병원에 가서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음, 저희 이 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 난 항상 이렇게 말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여기 CNIR은 그런 이제 장비가 MRI 장비가 연구 딱 이 연구를 위한 장비가 여기 되게 잘 돼 있어서 거의 뭐 한국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혈류 안에 있는 산소량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물론 그것도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펑셔널 MRI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지금 퍼블리시 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PNAS에 되게 좋은 논문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시간 작년 작년 2월에 예. 나, 네. 예. 작년에 나온 거, 그 연구는 어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하는 게, 네, 뭐 MRI 찍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특히 제가 했던 연구는 약간 뭐 저희가 어릴 때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생각을 읽어내고 막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 약간 읽어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책이나 그런 그쵸. 것처럼 저희도 이제 뇌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읽어내는 마인드 리딩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출판이 됐던 그 제 첫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좀 읽어내고 싶어서 사실은 그 MRI 이제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기계 안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그게 사실 그렇게 막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실험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좀 자연스럽고 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좀 읽어내고 싶어서 이제 실험적으로는 참가자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개개인마다 좀 맞춤형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그 자기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를 그 MRI 기계 안에서 읽어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읽고 나서 나와서 참가자들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제 보고를 해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관련도. 이 부분의 이야기는 나랑 관련이 있고, 뭐 이 부분은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랑 이제 긍부정 정서. 이런 부분은 나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고, 이런 부분은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야.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이제 뇌 이미징 기반으로 예측하는,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뇌 이미징만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약간 읽어내는 그런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이제 모델이 원래 모델 자체는 이야기를 읽는 동안의 뇌 영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야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쉬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감정도 이제 예측이 된다라는 걸 보였던 것이 이제 그 제 첫 번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의 내용을 그 예측한 건 아니고 그 그쵸. 생각의 내용이 디멘션들을 아니라 그쵸, 예, 그쵸. 예측한 거죠. 그러면은 네, 예측을 네. 한 데이터가 레스팅 데이터인가요? 아니면은 그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볼 때 순간을 예측한 건가요? 이제 모델을 그 트레이닝 할 때는 이야기를 읽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테스팅 할 때는 그 저희 사용했던 그 생각 샘플링,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 이제 한두 번으로 말했던 그 데이터랑 이제 레스팅 둘 다 이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레스팅 음, 데이터
같은 경우엔 그 별님의 그 소중한 90명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아, 인디펜던트 셋에서도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걸 보였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이 레스팅 데이터 뭐 우리는 뭐 사실 너무 이렇게 흔하게 이제 쓰는 얘기기는 사실 하지만 이제 이게 참가자가 이제 스캐너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과제를 하는 런도 있고 뭐 10분이면 10분, 뭐 5분이면 5분 뭐 이렇게 다양한 과제를 주죠. 그 연구 무슨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시각 과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각 자극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뭐 자연스러운 뭐 영화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resting state fMRI라고 하는 이제 이 과제는 보통 이제 참가자들한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하죠. 가만히 누워 있거나 뭐 눈을 뜨고 누워 있거나 눈을 감고 누워 있거나 뭐 혹은 뭐 아예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과제가 없는 그 한 10분 정도 되죠. 10분 안팎의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이제 resting state라고 하고 이제 이 연구가 한 최근 20년간 되게 이제 핫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의 개인의 성격이나 뭐 이 사람의 뭐 트리트먼트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홍 박사님이 하신 연구는 이런 레스팅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MRI 안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는 거 네, 아닌가요? 읽는 거죠. 맞죠? 네. 그걸 읽는 그 과제하는 그 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쉬다가 닷 샘플링 이렇게 무슨 네, 생각하냐 물어보는 그게 있는 거죠. 네네. 맞나요? 네, 그러면 그 네, 과제, 그다음에 닷 샘플링, 그다음에 레스팅 데이터까지. 네네. 아, 그래서 데이터 네, 종류는 크게 세 가지고, 그 또 샘플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저희는 레스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보는 편인데, 한 1분 정도 진짜 아무 과제 없이 그냥 화면 바라보면서 쉬고 있다가 이제 화면에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라는 말이 뜨면 이제 그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이제 말로 표현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났는데 제 레스팅 데이터를 쓰셨군요. 네, 그러면 공저자시잖아요. 예, 맞 공짜셨대.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저의 데이터를, 소중한 데이터를 써줘서. 그 쓰이는 게 낫죠. 네, 너무 낫죠. 그러면 근데 제 거는 제가 알기로 그 레스팅 뒤에 오는 게 없었을 텐데 그 레이팅 데이터가 뭔가 그 자기 관련도나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레스팅 끝나고 응. 포스트런 퀘스처네어를 받으셨습니다. 아, 받았나? 네, 별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5가지 디멘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서베일런스, 타임, 그거 세이프티, 받았나? 액티비티. 네, 그래서 이제 레스팅, 그러니까 MR 찍는 동안 아무것도 안 받으셨고요. 아, 6분 동안 예. MR 찍고, MR 멈추고 나서, 방금 휴지 상태 세션 아, 동안 했었던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 평가를 해주세요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아, 네, 아주, 되게 아주 유용한 딱 딱 데이터가 딱 있었네요. 예. 그 네. 교수님의 이제 큰 그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우충환 교수님. 예, 큰 그림이 있으셨을 수 있겠죠. 뭐 요즘에 우충환 교수님 너무 잘 나가세요. 요즘 거의 뭐 유튜버, 뭐 방송인이세요. 그 직업 란을 항상 잘 바꾸셔야 되겠는데. 아, 뭐라 그러셨죠? 항상 잘 나가셨는데 요즘에 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더 잘 나가세요. 요즘에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 요즘에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지 않을까요? 우주환 교수님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조금 진정하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어컨 좀 틀고 올게. 아, 네네. 트세요. 네. 아이고, 말을 하니까 덥네. 덥죠. 예. 그리고 이제 말하면 배고파요. 이따가 야식 드실 거야, 아마. 거의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밤이시고, 저는 네. 지금 아침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예, 아주 이 시차가 커가지고, 동부가 정말 네, 멀어요. 미국 동부가. 맞아요.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올 때 동부가 이렇게 먼 줄 모르고, 약간 캘리포니아 느낌으로 생각했었는데, 캘리포니아하고도 여기도 너무 멀고,
뭐 한참 걸려. 비행기로도 직항으로 가도 거의 6시간, 7시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아, 아무튼 우리 지금 이런 시차를 극복하고 지금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PNAS에 너무 좋은 저널에 나가서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 됐어요. 진짜 아유,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 논문 나오기까지 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완전 다, 그러니까 실험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어, 모으고, 뭐 데이터를, 이게 진짜 정말 장인 정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진짜 이 과학이 물론 다른 과학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요 실험 설계해가지고 그거 데이터 모으고 모은 거를 또 정리하고 또 그쵸. 프리프로세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5만 가지 분석을 다 돌리죠. 분석 5만 가지 다 돌리고 그걸 또 이제 피겨 만들고 발표하고 라이팅하고 리비전 이제 서밋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리뷰가 이제 저널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저널에 저희가 저희 연구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저널에 하나씩 이제 저희는 또 하나씩이죠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먼저 이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데스크 리젝 이제 너는 우린 관심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데스크 리젝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오죠 답변이 그렇게 오면 이제 다른 저널에 가서 또 이제 하는 거고 데스크 리젝이 아니면 이제 리뷰 과정으로 가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에디터가 그 저널의 편집자가 이 연구를 리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논문을 보냅니다. 리뷰를 해달라고. 그럼 리뷰어들이 이제 그거를 읽고 그 논문을 읽고 이제 자기가 궁금한 점이나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질문을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정확한 포맷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저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수개월이 걸리죠. 수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응답을 해야죠. 응답을 하고 응답을 해서 그게 뭐 또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죠. 그러면 또 리뷰어들한테 또 보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두 번째 이제 리뷰 받고 또 리스판스 하고 요거를 이제 몇 라운드를 거쳐서 최종 억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게 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리뷰를 거친다고 해서 다 억셉이 된다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르죠. 이제 뚜껑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이제 이게 아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진짜 수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떨어질 수 있죠. 리젝될 수 있죠. 특히 이제 하이 프로파일 저널 같은 경우는 리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막 마지막까지 이 쪼는 맛이 장난이 아닌데, 아, 요 과정을 이제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또 다른 저널 가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닌 일인데,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좋은 또 저널에 이렇게 내신 걸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궁금했어요. 소감이 어떤지. 음.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거 하나 내는데 6년이 걸린 거긴 한데, 물론 6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프로젝트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스터디 디자인 하는 것부터 이제 저희는 또 사람 연구다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 보니까 참가자들 모집해서 또 막 인터뷰하고 MRI 찍고 또 끝나고 행동 실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분석하는 것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 분석할 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실이 사실은 그 지도 교수님이신 오충환 교수님이 페인 통증 연구를 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 성균관대학교에 2017년에 부임하셔서도 계속 페인 연구를 초반에는 하시다가 이제 여기 별님이 먼저 생각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생각 혹은 감정 그러니까 페인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초반에 제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실험을 먼저 하신 선배님이셨으니까 교수님께서 자, 별이 학생이 했던 이런 분석을 비슷하게 해봐라.
이제 별이 데이터에서 나왔으면 너의 데이터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제가 초반에 엄청 거의 다 베끼듯이 맨날 이제 음, 찾아가서 이 코드는 뭐예요, 저 코드는 뭐예요 하면서 똑같은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쉽사리 리플레킷이 잘 안 됐었고 이제 둘이 태스크도 조금 다르고 데이터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 되게 길을 많이 잃은 듯한 그런 음, 것도 나고 또 저희가 하는 연구가 특히 뚜렷한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있어서 뭔가 뚜렷하게 A라는 실험을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고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큰 연구 질문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약간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나오는 결과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해진 끝이 없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석을 할지 분석의 가지수도 너무 많고 해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분석만 한 진짜 한 2년 가까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그쵸.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뭐 할만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좀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학사 졸업하고 바로 이 연구실에 온 거였어가지고 석박 통합 과정이었다 보니까 약간 배우는 과정도 포함이 돼서 더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연구 경험이 없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오래 걸리기도 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말씀해주신 그 리뷰 프로세스는 저는 그래도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음. 리뷰어도 2명밖에 없었고, 뭐, 첫 번째 리뷰어분은 꽤나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번째 리뷰어분은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뭐, 당시에는 근데,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그쵸. 생각해보면 뭐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스트레스는 거의 뭐, 필수죠. 누가 그러던데? 필수 영양소라고? 스트레스가 필수 영양소라고 그러던데. 그게, 리뷰어가 근데 두 명만 있었으면 아마 되게 둘 분 다 호의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리뷰어 2가 보통은 이제 아까 학계에서 약간 악명이 높은 리뷰어 악명이 2, 높죠. 죠 왜냐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리뷰어 똑같이 이제 에디터가 보내도 이제 리뷰가 올 때 먼저 오는 사람이 리뷰어 1이 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자기가 밝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빨리 온 사람들은 보통 이제 빨리 보고 괜찮네 뭐 그러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리뷰 1이 되기 때문에 리뷰 1은 보통은 조금 나이스하다,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힘들다면 보통 리뷰어 2가 이제 이걸 꼼꼼하게 보고 막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렇게 온갖 트집을 이제 짜서 모든 리뷰어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는 쪽이 보통은 이제 리뷰어 2라서 이제 리뷰어 2에 대한 약간 그 밈이 있죠. 약간 리뷰 We hate review 2. 뭐 그런데 오히려 리뷰어 1이 되게 좀 챌린징한 질문을 하고 리뷰어 네네. 2가 그랬다고 하면 제 생각 그리고 또 두 명밖에 없었으면 두 분 다 되게 호의적인 그 피드백을 아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잘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논문이잖아요. 이 출판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딱 됐다. 억셉 됐다. 뭐야? 뭐 이런 감정인가요? 어땠어요? 어, 그러게요. 저도 이게 첫 논문이었고, 그 데스크 리젝을 워낙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또 리뷰 프로세스도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리뷰어 원께서 자꾸 추가 질문을 주시는 바람에, 이제 음, 저희가 마지막에 막 데이터도 추가하고, 그 은진 학생의 소호 데이터도 마지막에 막 리플리케이션으로 추가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조마조마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잘 돼서 좋았죠.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억셉 딱 받은 순간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푸켓 여행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다. 생각나는데, 네, 시차 때문에 아마 교수님께서 먼저 억셉 이메일을 받으셨고, 저는 푸켓에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교수님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뭐 억셉 됐다, 음, 축하한다 해서 이제
엄마 아빠 깨워가지고 나 논문 억셉했대 했더니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하셨던 음.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그거를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셀프 리워드를 준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한 선물? 뭐 이런 거 준 거 있어요? 딱히 나를 위한 선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논문 덕분에 졸업 요건을 채워서 그 음,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리워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리뷰 그거는 몇 번 돌았어요? 라운드가 몇 번 있었어요? 딱 세 번 돌았던 것 아, 세 같은데, 번. 리뷰어터는 사실 첫 번째 리스폰스 레터 보고 그냥 한 줄 없어요? 딱 왔고요. 뭐, Everything looks 오, good. 그냥 이렇게 한 번 왔고. 와, 와, 네. 그거 진짜 드문 경험이에요. 그거 그리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어 2는 첫 리뷰 때도 뭐 코멘트 주시긴 하셨는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 누가 네, 그렇게 되게 나이스. 우호적인 누군지 알고 싶어요. 아직도 누군지 그쵸? 모르는데. 그쵸? 네. 누구야? 누가 그렇게 so sweet해? 네. 그리고 그렇구나. 리뷰어 1이랑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했었고, 이게 음, 리뷰어가 두 명밖에 없어서 그런지 에디터도 약간 몇 가지 커멘트를 준 게 있어가지고, 음, 마지막에 뭐 에디터가 준 커멘트도 반영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렇군요. 아, 참, 재밌네요.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참 논문 하나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내가 이게 열심히 한다고 좋은 또 저널에 나가는 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좀 다른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학계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저널에 논문이 나간다는 게 당연히 물론 좋은 연구는 좋은 저널에 나갈 확률이 높지만 이게 항상 그게 보장된 게 아니고 마치 무슨 어떤 집단이 있어서 그 모든 연구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이 연구는 이 논문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솔팅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학교처럼 예를 들어 우리 뭐 대학 입시 때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수능 성적이 됐든 내신이 있으면 그걸 넣으면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운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하고 또 리뷰어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완전 진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또 에디터도 잘 만나야 되죠. 에디터가 일단은 우리 논문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음, 저널이 뭔가 내고 싶어 하는 방향성하고 맞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잘 맞는지 아닌지 또 이게 그 볼륨마다 그 달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운적인 요소가 딱 맞아 떠 노력과 그런 오랜 축적된 결과와 노력과 그 운까지 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뚫고 좋은 저널에 나가서 너무 기쁘네요. 저는 너무 이제 고생 많이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너무 이제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저도 논문 나올 때 되게 기뻤지만 근데 저는 좀 약간 실감이 안 났었던 것 같아. 약간 리뷰를 음. 하면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그냥 리뷰를 하면서 기가 다 빨려. 기가 다 빨려서 이미 약간 약간 지쳐서 저랑 약간 같이 살 때 리비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022년 여름에 제가 나왔으니까 네, 맞아. 맞아요. 그때 같이 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기억나요. 그 1층 그 커다란 모니터 뒤에서, 식탁 뒤에서 항상 뭐 해? 리비전 해? 하던 모습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그때 근데 그냥 뭐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가고 나서 되게 좋았죠. 되게 좋았는데 또 좀 저는 졸업을 하고 논문이 나와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같이 물론 이제 그때 홍지 씨 있었고 좀 이제 친구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 코코안 안에서 축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같이 이렇게 교수님이랑 뭐 술도 마시고 저는 교수님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교수님이랑 술도 좀 먹고 뭐 단장님한테 좀 뭐 좀 얻어먹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게 약간 이렇게 축하하는 기분이 조금 덜 든달까?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앞으로 뭐 그럴 일이 많겠죠. 왜냐면 저도 지금 박사과정 하고 나중에 포닥 가면은 여기서 다 못 끝낸 걸 또 거기 가서 또 끝낼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나 혼자 쓸쓸히 혼자 술 마시면서 자축하고 뭐 그러겠지만 좀 이렇게 같이 또 홍지 씨는 다시 돌아가서 논문이 나온 거니까 이제 코코한 사람들하고 좀 축하할 수 있는 축하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축하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그 시기를 놓치면 약간 애매해져.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 괜찮지만 좀 이렇게 애매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는 받을 때 많이 받으시기를.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 너무 제가 아유, 너무 그 논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이야기에 아주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코코아는 이제 어떻게, 이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을 어떻게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조인하게 됐는지. 왜냐면 그때 우충환 교수님이 박사를, 이제 받으시고, 사실 제 지금 현재 지도 교수님이죠. 도 웨이거 교수님한테 콜로라도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 가서 연구실을 막 여신 게 이제 2017년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홍지 씨가 그때 학부생이었잖아요. 그죠? 4학년? 이제 막 학년 어, 차였죠. 어, 제가 원래 원전공은 이제 생명과학을 했었고, 음, 근데 이제 생명과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적성에 또 잘 안 맞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하고 싶다 해서 심리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음, 심리학과 수업들은 진짜 다 재밌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 지금 여기 저희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에 계시는 강민석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뭐 뇌랑 마음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스페셜 렉처처럼 이제 게스트 분을 초대해서 그 렉처를 듣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충환 교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저희 수업에 1시간 정도 강연을 해주시러 오셨고 그때 이제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됐죠. 저도 사실 막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원을 갈 거야, 나는 뇌과학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제가 그때 4학년 1학기였던 것 같은데, 졸업하고 뭐 할까? 저도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우 교수님 그 렉처를 듣고, 사실은 제가 심리학과에서 막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 제일 되게 약간 꽂혀가지고 좋아했던 게, 그 인간의 동기라는 수업에서 소속 동기랑 사회적 배척에 관한 내용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배척이 일어났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해 놓은 걸 되게 좋아했는데, 교수님께서 마침 그때 이제 그 2014년에 네이처 컴에 나왔던 그 소셜 리젝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회적 배척 연구는 사실은 조금 올드한 막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사이버볼 태스크라고 해서 세 명이서 게임하는데 나한테는 공을 안 주고 쟤네 둘만 공을 주고받네? 뭐 약간 요 정도 실험 되게 지금 음, 생각하면 되게 유치하고 원시적인 실험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저는 배웠는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우 교수님이 자기는 그 사회적 배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최근 3개월 안에 애인에게 차인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를 들어 뭐 제가 남자친구한테 차였으면 전 남자친구 사진과 그냥 남사친 사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극을 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저런 실험도 가능하구나. 이게 음. 심리학이랑 뇌과학을 저렇게 재밌는 진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연구할 수 있구나를 그때 알게 돼서 제가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 네, 그때 약간 의도적으로 어, 장문의 이메일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오, 답장을 되게 빨리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너가 여기에 많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이제 우리 연구실에 인턴으로 와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됐었고 네, 그렇게,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막 연구실들을 막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연구실에 막 컨택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는
되게 빠르고 쉽게 네, 좋은 교수님과 좋은 연구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적극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메일 보내고, 질문도 막 쓰고, 그리고 어, 타이밍도 사실 저희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때 연구실 딱 처음 열어서 학생들 대학원생 한 명도 없고 이제 막 연구실 키워 나가시던 그때여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 과정, 근데 그 선택지가 있었나요? 석사 과정을 할 것인가, 박사 과정을 할 것인가, 그죠? 그쵸. 처음에 응, 네, 맞아요. 입학할 때는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입학을 하긴 했는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석사만 2년 동안 석사만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박사까지 하든지. 그래서 저도 그때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글쎄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 뭐 주변에 많은 박사님들과 선배님들과 그때 이제 별님과도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외국 유학 생각도 있었고, 응, 뭐, 사실 그 당시에 막, 뭐, 국내 박사는 뭐,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뭐, 약간 뭐 이런 말도 있고, 음, 막 무조건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첫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구실 생활이 처음이고, 사실 저희 분야가 처음에 들어와서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아요. 막 프로그래밍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막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못 배우고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진행이나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석사만 하고 내가 나가면은 뭔가 충분히 못 배우고 유학을 가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막 5년, 6년 이렇게 걸리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석사를 칼 졸업하고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못하고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되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여기서 그냥 한 군데서 박사까지 하면서 이제 좀 천천히 다 하나하나 배우고 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좀 마무리하고 뭐 포닥을 외국으로 나가면 되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결국 그래서 박사를 결국은 되게 빨리 따신 거예요. 왜냐면 학부 저 졸업하시고, 석사를 안 그죠? 했으니까. 학부 졸업하고 석박을 이제 바로 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뭐 한 학기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저는 또 석사 후로도 연구를 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를 왔으니까 작년에 졸업하시고 작년에 이제 김 박사님이 되셨지만 저는 이제 6년 차까지 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4년 차입니다. 6년 차까지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저는 2년 뒤에나 겨우겨우 김 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가 같이 그때 코트코안에 있을 때 동거동락했던 친구들이 모두 박사를 따는 동안 저는 이제 겨우겨우, 지겨워! 이제 석사! 지겨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빨리 하신 거예요. 되게 빨리 하신 거고, 장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나 이제 좀 연구 나 좀 잘하지. 나 좀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지. 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좀 이렇게 박사를 따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신지. 아니, 뭐, 아직도 뭐 그런 마음은 없긴 한데,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은 그래도 좀 독립적인 연구자가 돼야 된다. 혼자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뭐,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연구실에 그 병아리 같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저는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부러워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응. 약간 거의 유치원 선생님처럼 살고 있거든요. 아, 이제 연구실 진짜요? 출근하는 네, 그 대부분 한 2000년생 정도 되는데 저는 아, 제가 2000년대생들과 친구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귀여운 삐약이들이 이제 제가 연구실에 나가면 한 명씩 이렇게 도도도도 뛰어와서 안겨요. 그럼 잘 진짜? 있었어. 아, 진짜예요? 진짜로 집에 갈 때도 이제 제가 가방 싸고 있으면 다 이렇게 아, 도도 뛰어와서 어, 가세요. 다시 안 오세요. 이러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이 얘기를 왜 했죠? 아,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그 친구들 이제 들어와서 저랑 이제 연차도 되게 많이 차이 나고 이제 막 대학원 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을 음, 이제 제가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음, 그럴 때는 그래도 조금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뭔가 이끌어 줄 수 있는 정도는 됐구나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처음 프로젝트 시작하는 친구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고, 뭐 이제 학회,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분야에서 되게 큰 학회가 있어서 친구들 열심히 아, 포스터, 음, OHBM. 네. 네, 그렇죠. OGM 이제 호주 가는 친구들 열심히 뭐 포스터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그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다. 뭐 글씨 이렇게 쓰지 마. 이게 색깔 뭐야? 이렇게 하면 글씨 이렇게 혼난다. 이게 저희 뭐야? 교수님이 색깔에 민감하신 거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교수님, 예쁜 저희 교수님 색깔 거의 뭐, 써라. 피겨가 뭐, 예술의 경지죠. 네. 저 이제 저도 교수님한테 음, 배웠다 보니까 이제 피겨만큼은 애들한테 아 이거 피겨 예쁘지 않다. 예쁜 그림으로 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런 후배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할 때,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아, 뭔가 막, 뭐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정도는 됐구나, 라고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홍지 씨야, 뭐, 너무 고급 인력이죠. 거의 지금, 진짜, 이 포닥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 업계에 있은 지도 이제 좀 됐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후배들을 또,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또, 나도 더 배우는 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병아리들이라니. 너무 귀엽다. 부럽다.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전 미국 유학 얘기하면은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진짜 부러워요. 아, 그럼 뿅아리? 아, 여기는 뿅아리 없어요. 여기. 물론 나도 뿅아리가 아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다르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근데 홍지 씨가 너무 좋은 선배님이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게 그 선배 항상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 선배가 잘해야, 그러니까 첫째가 잘하고 위에 형제가 잘해야 이제 아래 동생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편하게 있고 또 행복하게 있고 하는 거지. 그 선배가 좀 조금 거시기 하면 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밝고 맑고 행복한 분위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들기. 그래서 홍지 씨가 너무 지금 그 코코안에서 거의 엄마 노릇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빠는 바쁘잖아요. 그죠? 아빠는 없고 하셔가지고. 엄마로 지금 그냥 완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저는 후배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 홍지 씨 같은 네. 분이 선배로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연구실이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안 맞으면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네네. 좀 이렇게 상호작용도 잘 되고 좀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너무 이렇게 다르면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힘들잖아요. 너무 여긴 타랑해서 좋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보기 좋네요. 귀여워요. 그러게 이 얘기를 그러면 저도 조금 잠깐 하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저도 이제 천문학을 이제 했는데 학부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생물학 하셨다 그랬잖아요. 생물학 하시고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천문학을 처음에 결정을 해서 갔어요.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자연과학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리학을 그리고 특히 좋아했고 뭐 천문학도 좋아했고 뭐 천문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연대 이제 천문학과를 갔는데 연대 천문학과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연대 천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되게 좋은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만났고 제 인생에서 되게 재밌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고 그리고 천문학과가 굉장히 이게 전공마다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학과마다 이제 약간 그렇죠. 그게 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천문학과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천문학과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음, 약간 이렇게 사실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로 나 정말 천문학을 하고 싶어. 천문학자가 되겠어. 그런 친구들은 물론 그 중에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좀 한 절반 정도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나 천문, 재밌지, 좋지. 근데 뭐,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친구들인 거잖아요. 내가 천문학을 하겠다는 100%의 뭐 믿음은 막 뭐 확신은 없어도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좀 이렇게 그 현실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강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취업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그렇죠. 시대에 그러면은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 자연과학이 관심이 있으면 좀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하죠. 공학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수학 같은 걸 하든지 뭐 그럴 텐데 천문학과 친구들은 나 자연과학 관심 있어. 근데 좀 멋지잖아. 천문학과.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가서 약간 저는 그래도 좀 천문학을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갔었지만 저도 한 2년 정도 이제 전공 기초를 이제 배우잖아요. 자연과학은 이제 딱 커리큘럼이 딱 짜여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는데 저도 좀 흥미가 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걸 평생 하고 싶은가? 약간 이런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한 던졌어요. 한 대학교 2학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렇게 찾다가 휴학을 1년 정도 하고 뭐 이제 하고 싶은 걸 좀 찾다가 심리학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개론 같은 거죠. 심리학 개론 들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인지신경과학 이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가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제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한다. 인간의 뇌, 뭐 인간의 이런 피지올로지, 생리학적인 반응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 그런 측정한 결과로 뭐 가설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또 아니면 또 이걸 수정하고 요런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이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게 과학이라고 믿고 그런 과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신경과학 쪽으로 좀 이제 점점점 공부도 좀 더 그쪽으로 하고 하다가 제가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에 가게 된 것도 좀 웃긴 얘기지만 왜냐면 원래는 저는 연대 심리학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석사를. 근데 여름 이제 인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희 그 CNIR 프로그램이 여름이 지금도 아마 하고 있죠. 요즘도. 네,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해요. 다음 주에. 예, 그거를 음.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운 좋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심원목 교수님 음. 연구실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 뭐 이렇게 렉처를 하신 거죠. 이제 저희 센터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본인 분야의 전공 뭘 한다, 이런 발표를 이제 쭉 하시는데, 이제 우충환 교수님 그날이 이틀째였던 것 같아요. 인턴 시작하고 이틀째. 이틀째에 우충환 교수님이 이제 오전 강의를 하시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니. 왜냐면 이 인지기억 과학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진 않아요. 막 그러니까 음. 상대적으로 심리학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심리학과 그렇죠.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인지과학은 또 그중에서 일부기 때문에 내가 인지과학은 하고 싶은데 주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뭐 시각을 연구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정서를 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서에 이렇게 더 점점 내로우 다운을 해가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서 그때 이제 우충환 교수님 그 딱 하시는 걸 듣고 원래는 이제 잘 몰랐어요. 저는 우충환 교수님 원래는 잘 몰랐는데 페인 연구를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완전 꽂힌 거죠. 완전 꽂혀 불었죠. 제가 꽂혀 불어서 이제 강의 딱 끝나고 오전 끝나고 이제 점심 쉬는 시간이었나? 그랬는데 거의 무슨 돌직구로 교수님한테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들어가지고 교수님 저 여기 대학원 좀 오고 싶은데요. 근데 근데 사실 제가 연대 심리학과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당황. 그러면 어 교수님이 좀 당황하시는데.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입학 허가까지는 받고 입학을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 마지막 학기 이제 1학기 끝나고 이제 졸업하는 저는 계획이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됐어요. 잘 또 연대 심리학과 교수님, 이도준 교수님, 사랑해요 이도준 교수님, 이도준 교수님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에 바로 이제 2학기부터 조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2017년 그 2학기 때 하게 됐는데 아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저는 인생을 바꾼 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너무 그 우충환 교수님 연구실 간 게 정말 그때 안 갔으면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 정말 저는 너무 그래서 저를 받아주신 우충환 교수님께 감사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막 우충환 교수님을 오랫동안 막 지켜보고 막 이렇게 응, 하다가 컨택한 게 아니라 약간 둘 다 좀 꽂혀서 꽂혀가지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게 지도 교수님이라는 게 뭐 한 번 졸업한다고 뭐 연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앞으로의 연구나 앞으로 진로나 이런 거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진짜 인생을 바꾸는 그쵸. 결정인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저희 둘 이게 꽂혀서 응, 내린 결정 되게 그러네요. 좋은 결정. 예, 너무 그쵸. 좋았어요. 인생의 엄청 큰 부분을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연구적으로도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 당연히 뭐 힘들었지만, 뭐, 어떤 걸 해도 안 힘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당연히 힘든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 힘들어도 내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조한 교수님이, 요즘에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쵸? 요즘에 또 코코아는 이제 교수님이 워낙 바쁘시고, 이제는 거의 뭐, 이젠 뭐 부단장님도 하시고 뭐 장난 아니니까 이제 요즘에는 제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핸즈온으로 그때는 많이 핸즈온으로 배웠어요. 옆에서. 그때는 정말 그때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그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늘 하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죠. 그때는 저희도 맞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저도 막 여기 유학 오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말 내가 많이 배웠구나. 그때 그렇게 핸즈온으로 내가 교수님 옆에서 질척거리면서 옆에서 코딩 배우고 그랬던 게 맞아요. 정말 저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박사 유학 와서 이렇게 연구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교수님 이 유튜브 보셔야겠다. 거의 러브레터인데? 거의 우추환 교수님 헌정 영상인데요. 우정 교수님 뭐라고요? 헌정. 교수님께 헌정. 헌정하는. 헌정. 그래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아니, 나중에 근데 저도 어, 그 공감하는 게 어, 요즘 그 저희 귀여운 병아리들이랑 많이 하는 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저희 연구실이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뭔가 어, 선배 라인 이렇게 있고 병아리들도 있고 하니까 어, 저희가 보통 한 명씩 붙어서 뭔가 사수처럼 일도 가르쳐주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17년, 18년 그때 음, 코코아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선후배가 있긴 했지만 다들 다 첫 프로젝트고 처음이라. 다들 논문 안 써본 사람들, 실험 안 해본 사람들 다 1, 2학년들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막 사수가 있다거나 뭔가 선배가 뭔가 일을 가르쳐 음, 준다거나 그런 건 되게 적었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직접 핸즈온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고 특히 음, 코딩도 많이 해주셨고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사이트박스로 어떤 코드를 짰어야 됐는데 음, 그 아마 그때도 막 별님 코드를 뭐 참고하고 음. 했는데 막 우리 막 한글 깨지는 거 가지고 막 몇 날 며칠 맞아. 달리고 왜 한글이 맞아, 맞아. 매틀랩에서 나올까 그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게 다 처음 해보니까 처음이죠. 교수님도 한글로 실험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맞아, 영어로만 맞아. 막 그런 것도 교수님이랑 같이 막 이것저것 해보고 그때 이제 제가 사이트박스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코드를 짜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음, 막 몇 달 며칠을 끙끙 앓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음, 교수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그 3층에 대학원생 그 방 있잖아요. 다 같이 모여있는 음, 거기 딱 오셔서 제 옆에 의자를 놓고 음, 앉으셔가지고 제 맥북으로 같이 그때 코딩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때 같이 코드도 많이 짜주시고 음, 실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저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배님들 뭐 가르쳐드리고 할 때
이제 후배님들은 사실은 교수님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막 못 코딩을 배우고 물어보죠. 막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음, 하고 뭔가 교수님께 이렇게 받았던 것을 지금의 병아리들에게 많이 네, 물려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교수님이, 저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앉은 적은 없고, 제가 가가지고 죽치고 있었던 기억은 있네요. 뭔가 이렇게 먹을 거 같이. 교수님 배고프시죠? 저녁 드시면서 하세요. 근데 그때 진짜 막 저녁까지 있으셨어요. 아마 요즘에도 저녁까지 맞아요. 계세요? 요즘에도 요즘, 가끔은 계시는데 가끔은. 그때는 저희랑 술도 많이 드시고 저희 회식도 되게 자주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약간 번개처럼 막 맞아요. 오늘 시간되는 사람 같이 뭐 술 한잔해요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음, 않죠. 랩도 너무 크고 음, 술 한잔해요 하기에는 이제 딸린 식구가 막 20명 이러니까 음. 다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약간 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술 먹고 막 밤 늦게까지 막 술 먹고. 아, 진짜. 아,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도 한국 가면 교수님 항상 만나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그런 이제 교수님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고 그게 되게 그리워요. 굉장히 그리워요. 미국 와서 진짜 그립고 교수님이 저기 미국 갈 때, 별학생, 미국 가면 이런 회식이 그리울 거예요. 근데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그리워요. 진짜 그립고. 또 미국은 완전 전혀 다른 문화고, 또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지도 교수님 토와의 관계와 이제 우충하 교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너무 소중한 추억인 것 같아요. 너무 음. 되게 감사해요, 교수님한테. 정말. 아, 진짜 이건 진짜 우충환 교수님 헌정 방송이 많네요.